네, 합건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 암기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기장을 멘토들이 계속 만들어라 하는데 이걸 대체 이제 쉽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기장이라는 거를 먼저 정리하기 전에 있어서 안 넘어가죠? 네. 네. 자, 막막하시잖아요. 그쵸? 암기장을 내가 직접 만들자니 토픽이 너무 많고, 그쵸? 그다음에 남의 거를 또 가져오자니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암기장을 만들었는가, 그걸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저는 엑셀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엑셀이 그 한눈에 일단 보이거든요. 내가 공부해야 될 총량을 이 로우스 기준으로 정말 이 토픽, 이 지금 도메인이 몇 개를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알 수 있거든요. 이 가끔가다 이제 종이로 정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단점은 뭐 물론 넘버링을 해서 잘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느냐, 예, 한 시간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총량에 대해서 조금 약간 조금 이제 측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딱 열어놓고 전체 행수가 엄청나게 이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개를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쭉 읽어 나가겠죠. 그죠? 쭉 읽어 나가면서 1시간 동안 해보니까 60개를 했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5시간 후에는 300개를 끝내겠구나. 예, 이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데 종이를 보시는 분들은 그쵸? 뭐 물론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한 권을 볼 때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네, 종이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엑셀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총 큰 어떤 그런 맵을 보고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넘겨 나가는 거랑 종이는 큰 맵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줄글로 쭉 이제 연결되는 형태일 텐데 그거를 넘기면서 볼 때는 이게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엑셀에다가 그렇죠? 하나의 토픽은 한 줄로 표현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암기장에는 내가 고사장에서 쓸 단어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의 것을 카피를 했다. 네.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지금 정리했지? 그리고 이제 두음 같은 것도 두음 암기법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개참 속삭이, 뭐, 내공 외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대체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뭐, 물론 유명한 암기법들, 뭐, 입에 착착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남들이 다 이미 만들거나 아니면 멘토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입에 착착 붙죠.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왠지 뭔가 어색하고 이거 왜 만들고 그걸 이해하는 데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카피해서는 절대 공부 효율이 나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정리하면 내가 쓸 것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효율적인 요소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험장에 딱 도착을 했어. 시험을 이제 딱 응시를 했을 때, 쓸 단어만 정확하게 암기장에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일단 과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과욕. 과욕을 막 부려서 남의 거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해도 못한 그런 키워드들을 막 넣어놓고 언젠가 남기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내가 토픽을 먼저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가 쓸 것만 한번 정확하게 예,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일단 그것만 써 보십시오. 어디서? 주간 모의고사나 아니면 일단 모의고사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써 보십시오. 내가 이해한 거, 내가 키워드로 몇 점을 받는지 예,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암기장에서 비율은 내가 시험장에서 쓰지 못할 단어까지 다 암기장에 넣어놓는 것 그 자체가 비율입니다. 네.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토픽을 딱 보고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야. 키워드는 내가 이거 보니까 한 3개밖에 안 돼. 일단 그 3개 쓰시고 나머지 3개는 지어내시던 아니면은 뭐 애국가를 쓰시던 뭐라도 그냥 쓰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몇 점을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일단 그렇게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있어서 채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얼마나 정확하고 아니면 얼마나 허술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점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1교시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0점 배점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5점 답안이라고 하면 토픽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맞아야 5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틀리면 5점이 안 돼요. 4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의는 맞았어요. 근데 토픽에 대한 키워드가 일부 틀리거나 누락됐을 때, 네. 아, 한 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채점은 3명이서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한 명 정도는 뭐 5점, 2명 정도는 5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6점에서 5점 사이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총 뭐 예를 들어서 6개였는데 내가 원하는 게 3개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6점 답안은 네, 정의가 맞고 토픽에 대한 키워드가 정확할 때. 네. 그래서 정의와 토픽에 대한 키워드가 정확할 때는 6점을 받게 된다. 기본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파란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틀려버리면 5점도 못 받는 겁니다. 키워드를 읽을 필요조차도 없는 답안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어설프게 쓰고 나서 키워드를 막 내가 생각하는 걸 썼다. 네. 6점 받기를 기대하지 마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맞춰야 그리고 키워드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6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됐을 때 추가적인 요소를 3단락에서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7점 또는 8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채점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정의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앞에서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5개면 충분합니다. 채점을 했을 때, 그쵸? 내가 찾는 키워드가 3개 이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채점자는 네, 내가 6개라고 딱 픽스를 해놓고 6개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죠?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이 토픽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는 3개에서 5개 이내로 압축이 될 텐데, 네, 그거와 유사한 키워드 내지는 정확한 키워드 딱 3개에서 5개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채점자와 동일선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5개면 왜 충분하냐?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답안지에서 최소 6칸에서 최대 8칸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아무리 우겨 넣는다고 해봤자 5개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결국은 쓸 수 있는 공간 때문에 뭐 10개, 12개를 쓰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또 시간도 오바되고, 예, 별로 그렇게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핵심을 찌르는 키워드 5개면 충분하다. 그리고 많이 쓰면 좋냐? 괜히 책 잡히지 말자라는 거죠. 네. 12개씩 쓰면서 막 이제 내가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처럼 막 써놔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나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는데 주변부를 막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핵심을 찌르는 거는 결국 3개인데 주변부를 씀으로써 이 사람이 알고 쓴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아는 키워드들을 그냥 쭉 나열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여줄 것만 딱 3개에서 5개 사이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자와 어느 정도 3개에서 5개 이내에서 키워드가, 이 사람은, 지금 쓴 키워드들이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이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정의가 맞고 키워드가 맞았을 때 6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정의와 키워드가, 예, 이 암기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브노트를 보면, 그쵸? 서브노트에 굉장히 방대한 양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서 내가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빼내고 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알아요. 나는 네트워크 전문가야. 네트워크 전문가에서 OSI 7 레이어. 그치. 그치. 이런 레이어가 있고, 안에 이제, 어떤 계층이 7계층에 대해서 이걸 써줘야 되겠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지만, 아마 네트워크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그 서브노트를 본다라고 한들, 그쵸? 뭐가 중요한지를 굉장히 이해하고 그걸 뽑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래서
GPT를 써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GPT-S, 네, 요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의와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이 GPT-S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간략하게 한 두세 줄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토픽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다섯 개 정도가 표출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뭐 완벽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뭐 키워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멘토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도학습이라고 저희가 토픽에 대해서 정의와 키워드들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중요한 키워드들 있죠. 입력 데이터, 관계, 예측, 레이블, 이게 중요하죠. 레이블, 알고리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눈에 보이면, 아, 이 입력 데이터와 정답과의 관계로 예측하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지도학습은. 맞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이게 암기장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키워드, 레이블. 그렇죠. 지도학습은 정답지가 있는 레이블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고, 지도학습의 종류에는 회귀와 분류가 있으니까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고, 지도학습은 또 이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에 이 차이를 어쨌든 계속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로스 펑션을 가지고서 더 최적화를 해 나가고 있겠죠. 5번 키워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모델 학습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주변 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과감히 빼버리십시오.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모델 학습, 네, 학습 뭔가 이게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과감히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 네 개 가지고서 일단은 답안을 써보셔라. 그리고 몇 점 받는지 한번 보셔라. 그렇죠? 몇 점 받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만약에 잘 안 나왔다. 예. 분명 키워드가 몇 개가 누락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5점이 이제 딱 받으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느냐? 추가 키워드를 발굴하셔야겠죠. 서브노트를 뒤져보시고, 거기에서 멘토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또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키워드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골격은 잡으셔라, 빨리. 골격 잡을 때 이 GPT로 빠르게 골격을 잡으시고 정의했을 키워드 그리고 이제 그 핵심 키워드에 쓸 이런 핵심 키워드 4개에서 5개 정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 네, 제가 만들었던 이 P토픽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매일매일 10개씩 데일리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 키워드를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합건 기술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합건 기술사가 제공하는 정의와 키워드 GPT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전체 공개되어 있고 GPT 유료 버전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실 때 그 GPT 도구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내가 쓸 거, 내가 이해한 거, 내가 고사장에 쓸 것만 정확하게 암기장에 있어야 된다. 하등 불필요한 것들은 키워드 다 빼버리십시오. 암기장에서요. 네, 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괜히 갖고 있다가 시험 전날에 보시잖아요. 시험 전날에 또는 3일 전에 보면 모르는 키워드가 막 나옵니다. 이거 내가 이거 뭐였지? 네, 괜히 자신감만 떨어지고 시험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뭐다? 고사장에서 내가 쓸 키워드만 담백하게 들어가 있어야 네, 결국은 암기장이 잘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도 제 책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암기장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GPT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합동기술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